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316페이지죠. 316페이지 펴보시면 챕터 4 해가지고 매매가 나옵니다.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고요.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있어야 존재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예요. 왜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니까. 다만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금 계약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금 안 줬다가 나중에 다시 계약금을 주기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매매 계약이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이죠. 해약금이라는 말이 뭐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계약금을 수수했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맞고요. 조심할 것은 일방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장난에 나오는데 쌍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그러면 이행의 착수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중도금 지급시로 보죠. 따라서 중도금이 전부든 일부든 일단 지급이 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5번 효과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력은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합니다. 해제니까요. 다만 이행하기 전 착수전이죠.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고요. 또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문제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 예약권은 양도할 수 없다. X죠. 예약하면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건 뭐죠? 식당 갈 때 하시나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식당 갈 때 식당에다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5명 갈 건데 예약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약이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 보고 당신들이 되신가? 라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양도하는 거 가능하죠. 답은 1번이죠. 2번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 계약 체결에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계 의무가 아니라 승낙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승낙의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예약은 일단 채권 계약이고요. 4번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예약은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매매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일단 성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쌍무계약은 뭐냐?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 의존적 결연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맞죠?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죠. 2번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상호 의존적 결연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증여계약을 떠오르시면 되고 또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호 의존적이지 않다. 그럼 뭐예요?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상강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라는 거 하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예외는 뭐라고요? 현상강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3번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을 보시면 3, 4번 보시면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다. 왜냐하면 현상강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무계약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 1번. 매매 일방 예약의 경우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고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이 매매계약률이 발생한다. X. 승낙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2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건데 매매 목적물의 용익적 권리의 제한,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 다시 말하면 중도금 전까지,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계약금으로 의한 해제는 할 수가 없죠.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X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중요한 특징인데 무과실 책임입니다.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를 인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이 경우는 해지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가 있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5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의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매매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채무의 이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 민법에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그 말은 당사자 간에 굳이 합의를 안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합의가 없으면 매매 성립에 영향이 있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매매는 유상이고 쌍무계약입니다. X죠. 2번 매매 목적물은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돈 받고 사는 거니까 매매겠죠. 근데 물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직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죠. 3번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X예요.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낙선계약입니다. 유물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죠. 5번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현실 매매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죠. 현실 매매도 매매고 당연히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자, 우측이 7번이죠. 매매 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판례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4번 볼까요?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밑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으로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중간 과정 몰라도 결과라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자, 계약금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계약금은 시험 문제에 아주 반드시 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 숙지하셔야 되겠죠. 8번.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일방의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죠. 따라서 1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 돼요. 다만 손해배상 예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처럼 뭐예요? 뺏기게 돼요. 근데 그 뺏기는 금액이 너무나 과도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매수인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는 부당이 과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보증금을 뺏는다는 말이니까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없고 오로지 임차인이 위반했을 때만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어요.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은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자,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지하려면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배를 주러 갔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공탁이라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결론 보시면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라는 시문은 X가 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이 답이고요. 앞에서 했던 것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이죠. 3번 지금 보시면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X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의 뭐죠?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매매가 무효면 계약금도 무효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1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4번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의 결론본 보시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무슨 계약은 유효합니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12번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매에서 세 문제를 내는데 계약금 한 문제 내고요. 담보 책임 한 문제 내고 개념에서 한 문제 내요. 자, 계약금은 뭔가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뭐죠? 매매죠. 따라서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인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매매지만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예요. 왜? 재산권이니까. 특허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예요. 또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죠. 왜요?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요. 따라서 2번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근데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래서 개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지금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X죠. 자, 매매 계약 후 임도 전의 과실은 점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임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임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과실을 매수인이 임도 받기 전에도 수취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은 뭐죠? X입니다. 매매 계약과 성립과 동시에 생긴 과실은 임도 받기 전이라면 매도인의 것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4번이죠. 1번 또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에게 속한 한. 이게 원칙이죠.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이후에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X가 됩니다. 아니, 맞는 질문이죠. 그죠? 1번이 답이고. 2번. 자, 우리가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을 하면서 1년만 행사할 수 있고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인데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배웠죠. 개만 출소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한 1년 동안의 반환 청구 기간만이 뭐예요? 출소기간이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나머지 모든 기간은 다 뭐가 아니냐면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2번.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라는 질문은 뭐죠? X고 점유권의 행사 기간만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쪼져 나와 있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손해배상도 이렇게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부당 파기, 요 두 가지만 실내이익 배상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행이익 배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5번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담보 책임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담보 책임은 양이 많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에만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세 가지는 한 문제짜리니까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해야 되겠죠. 15번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경감 또는 면제하는 계약은 유효하고요. 2번 일종의 위험부담 책임이다. 이것과 상관이 없죠. 그죠? 3번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4번 하자 있는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있다. X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5번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미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불특정물이든 특정물이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1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일단 아주 답은 쉬워요. 일단 손해는 무슨 이익 배상이죠? 이행이익 배상이죠. 그럼 이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이행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할 때는 1억이었는데 현재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1억 2천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죠? 2천만 원. 이게 뭐죠? 이행이익이고 2천만 원에 대해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매매 계약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법률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산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5번 지문의 후반부에 보시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그 산정의 기준점은 계약 체결 시이다. X고요.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행이익을 산출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고. 나머지 문들 1번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고요. 2번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이 있다면 매수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선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3번 일부가 타인의 권리라면 악이든 선이든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면 매매 당시, 양도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넘기셔가지고 17번이죠. 자,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3번 보시면 담보 책임의 면제 특약이 있어요. 유효합니다. 면제 특약이. 왜요?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다만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남의 물건을 팔았다면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고요. 2번 매매 계약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4번 매매 대금을 지급할 정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5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 이행 기한은 동일한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18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악의 매수인이라도 하더라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선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부 지문은 먼저 X가 되고요. 2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경우에는 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X고요. 4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그러면 악인 경우에는 뭐만 할 수 있어요? 해제만 할 수 있죠. 그 말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옳은 지문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권리가 일부의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으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19번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거 1번이죠.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20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관하여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뭐 중요한 판례들은 아닌데요. 5번을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행이익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X죠. 답은 5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3번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자, 다른 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선의 매수인은 언제부터 1년이겠어요?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겠죠. 그죠? 따라서 선의 매수는 계약한 날로부터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은 어차피 알았으니까 두 가지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제척 기간이 시작될 것이고 선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22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3번 목적물, 물건의 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하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기서 23번 담보 책임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하자 보수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고쳐주죠.
그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이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하자 보수 청구권은 우리 민법은 도급에서만 인정하고 있고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기억 안 해 두시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거든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2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서 2번을 보시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아니라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X죠. 다시 말하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남의 땅이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권리의 하자인 거죠. 근데 그 땅께 맞긴 하는데 그 땅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대. 그러면 그 땅 자체 물건의 하자인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6번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경매에서는 물을 수가 없고요. 2번 특정물 매매에서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고요. 3번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언제냐면 매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간주한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입니다. X입니다. 4번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손을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또 나와 있죠. 그죠? 2번이 답이고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전부 타인의 매매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 3번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내이익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배상이고요. 4번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5번 선의의 매수인은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이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안 날로부터가 되겠죠. 자, 이번은 여기까지요. 다음 강의 때 28번 환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